당신이 내일 무인도에 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한창 흥미성 심리 테스트가 유행하던 시절에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문인데요. 물이나 비상식량, 텐트 같은 실용품을 챙겨간다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반려동물이나 친구와 함께 가겠다고 답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버전으로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1위로 손꼽히는 답은 단연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데이터 통신망이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무인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지도이자 나침반이 되어주는 필수품이 됐는데요.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김다영의 여행의 품격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큰 박수로 강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강사 김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여행에서 스마트폰 200%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특히 해외여행 중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좋은지를 이제 여행 전에 준비하실 스마트폰 어플 그리고 여행 도중에 활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 팁들을 좀 나눠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5년 전에 제가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좀 봤었어요. 그때도 이제 2013년 정도니까 이미 이제 스마트폰들을 널리 쓰실 때였는데 길에서 만난 많은 대학생분들이 종이 지도를 들고 계셨어요. 되게 꼬깃꼬깃해진,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은. 근데 스마트폰이 있으시면서 왜 종이 지도를 볼까? 그게 계속 저는 머리에 남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업을 계획을 할 때 여행에서 좀 스마트폰을 좀 더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준비 단계에서 좀 필요한 스마트폰 어플이나 기능이나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뭐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전자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왜 여행 가이드북을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요, 전자책에 종이책 가이드북의 모든 내용을 다 수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종이책과 전자책의 내용 차이가 없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장점은 가볍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행 짐을 싸실 때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책 한 권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은 정말 압박이 정말 크거든요. 예, 여행짐 싸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내 짐을 좀 가볍게 해준다는 측면 첫 번째 좀 장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자책 가이드북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행 정보의 핵심은 저는 위치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저는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종이책 가이드북에 있는 맛집, 그럼 맛집 밑에 뭐가 나오죠? 주소 나옵니다. 그거 보고 바로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종이책에 있는 지도나 약도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일러스트로 약도 그려놓잖아요. 그거 보고 찾아가기 쉬우세요? 제가 전자책 가이드북을 기획하게 된 동기가 제가 길치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위치를 확인한 상태에서 어딘가를 가는 것과 그냥 지도 위에서 내 위치를 추정해서 다니는 거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방향을 설정할 때 전자책 같은 경우는 구글 맵에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장소에 구글 맵을 그 맵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구글 지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에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경로, 교통편 다 알려줍니다. 저 같은 길치시라면 특히 하루빨리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전환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행 정보를 찾을 때 책을 보다 보면은 그 여행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죠. 그런데 책에 나온 홈페이지 링크는 일일이 다시 입력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전자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 소개되어 있는 뭐 호텔, 맛집, 뭐 관광지 거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 링크만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자책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에다가 정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전자책을 한번 여행 가실 때는 꼭 휴대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가이드북 하나 정보만 가지고는 여행하기 좀 너무 성이 안 찰 것 같다. 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좀 스마트폰에 다 담아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이미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아마 이 방법은 많이들 또 쓰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구글 지도가 길을 찾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곳을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원래는 이 기능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기능이 굉장히 잘 세분화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장할 수 있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기능이.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이드북을 보다가 원하는 맛집이나 좋은 곳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책을 들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구글 지도에 저장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저장하시는 거냐면 구글 지도에다가 그 주소를 치세요. 상호명이나. 그럼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곳을 클릭을 하시면 하나의 탭이 떠요. 그러면 그 탭이 뜨는데 여러 가지 선택 메뉴가 있는데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저장. 이 저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개인 설정 메뉴에 저장해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를.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밑에 또 탭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즐겨 찾는 장소, 가고 싶은 장소, 별표 표시 장소 이런 것도 있지만요. 맨 밑에 메뉴가 뭐가 있냐면은 새 목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만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대만이라는 메뉴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카테고리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에다가 저기가 지금 대만이거든요. 그러면 저장하세요. 그러면 그건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구글 지도의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줄 3개짜리 내 메뉴로 가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세 번째 장면처럼 나와요. 내 장소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내 장소. 내 장소를 클릭하셔서 위쪽에 보시면은 라벨이 지정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장한 장소 이런 것도 저장한 장소에 여러분이 방금 만드신 카테고리가 쫙 나옵니다. 저는 사실 한 번 간 도시를 자주 가요.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자주 가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장을 해놓고 못 간 도시들을 나중에 또 형편이 되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내가 호텔을 잡았는데 그 호텔 주변에 내가 즐겨찾기 해놨던 곳이 있으면 쉽게 가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해외여행 가실 때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가이드북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구글 지도를 한국에 쓰지 않아요. 왜? 우리는 포털 지도가 있거든요. 그죠?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이렇게 활용될 일이 별로 없는데 해외에 나가시면 정말 쓰시는 일이 정말 많아요.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저장하신 거를 여러분들의 PC에서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구글 맵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내 계정, 핸드폰과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장하신 걸 한눈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C로 검색을 하시다가 여행 정보 검색하는데 괜찮은 게 있네 하시면 PC상에서 다 넣으세요. 즐겨찾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행 준비를 하지 않아도요. 거기 가셔서 내가 저장한 장소 중에 대만만 딱 클릭하시게 되면 대만의 즐겨찾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행 준비의 핵심입니다. 예, 제가 또 스마트한 여행 기술에서 또 수업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항공 예약 좀 저렴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제가 소개했던 강의를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소개했던 그 가격 비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요즘 다 쓰실 것 같은데 그 스카이스캐너라는 또 어플이 있죠. 그래서 많이들 쓰실 텐데 보통 스카이스캐너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내가 원하는 날짜를 넣어가지고 그냥 행선지하고 날짜만 넣어서 검색을 하세요. 그런데 더 좋은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출발할 수 있는 날짜에 대한 자유도가 좀 있다. 내가 꼭 이날만 출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가 제일 출발하기 좋은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의 요금을 좀 미리 다 보실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저렴한 날과 가장 비싼 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스카이스캐너에. 근데 그 기능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을 쓰시기 위해서는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권 검색을 하실 때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캘린더가 나오잖아요. 그 캘린더 위쪽에 보면은 한 달 전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날을 클릭하시면 저 좌측 화면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자세히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돼 있는 가격이 있고요. 앞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가격도 있고요. 또 가끔 빨간색 가격도 나와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가격이 저렴한 날짜예요. 유용하죠? 네. 노란색으로 표시되거나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이틀의 여유가 있다면 노란 날을 피해서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스카이 스캐너는 내가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은지를 알려주는 좋은 기능이 있다면 비슷한 서비스인 카약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약 같은 경우는 기능은 거의 동일한데 아주 재미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숨어 있냐면 검색을 다 하고 나면요. 최저가 로딩이 쭉 된 다음에 맨 위에 그래프 같은 게 떠요. 그 그래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언제 구매하는 게 좋은지 구매 시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프가 나오면서 제한한 다음에 구매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구매라고 표시가 됐다면 여러분이 검색하신 그 항공 루트가 가격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그런데 다른 날짜에 다른 행선지도 검색을 해보면 제한한 다음에 대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대기라는 건 뭐냐? 이 항공권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어떻게 해라? 대기해라. 기다려라. 좀 이따 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서비스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제공을 하지만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스마트 여행 기술 수업을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항공권 가격은 사실 출발일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고가의 장거리 비행일수록 일자별로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출발일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몇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록색 날짜에서 구매를 하면 좋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서비스지만 두 번째 서비스인 카약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사는 게 좋은지 우리 항상 고민하는 거잖아요. 항공권 살 때. 아, 이게 지금 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지금 사는 게 정말 제일 싼 걸까? 이제 그런 데이터를 알려준다는 거죠. 사실 또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들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안전여행법 수업을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좌석을 어디로 앉아야 되느냐, 좌석을 우리가 창가로 요청을 하느냐 또 복도로 요청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가기 전에 내가 어디를 앉는 게 좋은지 정말 똑같은 돈을 내고 같은 이코노미석이지만 내가 어디에 앉아야 가장 편안할 것 같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seatguru.com인데요. 이 seatguru는 세계적인 여행 커뮤니티죠.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가 이미 이제 인수가 돼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seatguru라는 게 딱 그 서비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자리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권을 예매를 하시면 그 이티켓에 보시면은 내가 탈 비행기의 기종이 나와요. 네, 뭐 A38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B787, 보잉 뭐 드림라이너 787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의 내부 구성도 있죠. 좌석 배치도.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며칠 날 어디로 가시는데 무슨 기종을 탈 거라고 숫자만 쓰시면요. 그 비행기 전체가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웹 체크인을 하실 때 좌석에 다 나오기는 하지만요. 비슷한 금액에 비행기가 검색이 됐을 때 어떤 기종을 타는 게 좋은지도 알 수 있어요. 보통은요. 시트그룹 통해서 기종의 좌석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좌석이 옆으로 많고 위로 길수록 대형 항공기 또 신형 항공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뷸런스 그 기상 이변에 의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굉장히 좀 멀미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터뷸런스도 대형 항공기일수록 더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슷한 돈을 내고 항공권을 산다면 더 좋은 기종을 확인하고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막 333 해가지고 이렇게 3명씩만 앉을 수 있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는 가급적이면 좀 불편하니까 좀 피하실 수 있는 거고 뭐 2, 4, 뭐 2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있는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 이런 것도 다 구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시트그루는 단순히 우리가 뭐 웹체크인 같은 걸 할 때 앞에 앉냐 뒤에 앉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행기 기종도 비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대형 비행기를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은 이코노미석 돈을 내도요, 좀 넓어요. 우리 정말 이코노미석 너무 좁고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무릎을 펼 수가 없는 그런 비행기를 피하자.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행 전에 좀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사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여행을 하시면서 현지에서 좀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시나 가장 많이 쓰셔야 되는 어플이 방금 아까 소개를 드렸던 구글의 지도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의 지도 기능인데요. 이 지도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 단순히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거나 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거나 찾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조금 더 활용하시려면은 대중교통 타실 때 이용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예, 아마 이건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구글 맵을 딱 켜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경로 혹은 길 찾기라는 버튼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찾거나 아니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찾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로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은 제일 또 유용할 때가 또 공항에서 시내 갈 때, 공항에서 또 첫 번째 호텔로 갈 때, 이럴 때 검색을 해보시면은 가장 좋은 루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에 검색을 한 건 홍콩 국제공항에서 내가 원하는 호텔까지 가는 방법을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단거리부터 표시를 해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지금 단거리로 나온 게 에어포트 익스프레스라는 공항철도 같은 걸 타면 되는구나. 이렇게 소개를 다 해주는 거죠. 되게 좋은 거는 또 현지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철도나 버스나 이런 게 몇 시에 오는지까지 다 나와요. 시간표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짜실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구글 지도를 제대로 대중교통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에서 여행할 때 택시비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단점이라기보다는 구글 지도를 이용하실 때 꼭 준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현지에서 마음대로 구글 지도를 이용하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현지에서 그죠? 와이파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심이나 또 에그라고 하죠. 휴대용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있으셔야만 구글 맵을 쓰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서 있든지 여러분들이 현지에 어디 있든지 간에 길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두 번째 화면에 위에 보시면은 차량이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내비게이션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요. 저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대중교통의 루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좀 걸어가는 모양이 하나 있죠. 그건 뭘까요? 도보로 가는 길. 이제 막 공항에서 뭐 시내까지 하면 막 4시간, 뭐 도보로 막 4시간 이렇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요. 이 도보 옆에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에 또 이용하시는 공유 택시 기능입니다. 저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방을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구글 지도가 내 위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오고요. 거기 가셔가지고 또 검색해보면 새로운 메뉴가 뜹니다. 공유 택시 연결이 기능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길을 뭐 2번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A에서 B까지 경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공유 택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택시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바로 넘어갑니다. 택시 어플로. 그리고 특정 도시의 경우에는 그 첫 번째 택시를 탈 경우에는 할인 쿠폰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택시 어플로 들어가서 차량을 호출하는 것보다 구글 지도로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 택시 어플로 들어가는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공유 택시가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할인 쿠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공유 택시.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비스는 우버지만요. 제가 이제 우버만 소개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나라마다 공유 택시의 가장 세력이 큰 공유 택시 서비스가 다 달라요. 아마 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버의 또 강력한 경쟁자 리프트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지금 동남아시아는 우버가 어떻게 보면 철수하고 그랩이라는 서비스 대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마다 서비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기능은 동일해요. 우리가 모바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이것도 하나가 필요하죠. 구글맵처럼 와이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공유 택시 서비스를 쓰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어플 설치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이거는 여행 전에 회원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전화번호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용카드 등록을 왜 하느냐?
이 공유 택시 서비스는요, 내가 그 택시 기사에게 돈을 직접 주나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이 등록이 돼 있는 그 계좌로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드라이버랑 직접 돈을 주고받을 필요 전혀 없어요. 더 좋은 점은 드라이버에게 내가 어디 간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바일만 잘 활용하셔도요, 여행 영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 드라이버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편안한 세상입니까? 영어를 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니. 제가 택시를 타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중화권 도시예요. 중국말을 못하니까. 예, 중국말을 못하니까 제가 가고 싶은 아주 유명한 호텔 이름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중국 발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내 택시를 탈 경우에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의 한자 주소를 보여줬어요. 캡처해놨다가.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행선지로 입력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몇 분이 걸리고 택시비가 얼마 나올 것이며 어떤 차량이 오는지까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꼭 여행에서 공유 택시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행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동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요즘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서비스의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할인 쿠폰 같은 걸 잘 이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여행하실 수도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우버 같은 이런 신규 택시 서비스가 진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 시장이 많이 반발을 합니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의 어떤 그런 시장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서비스는 되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대신에 시내에서 공항으로 오는 것도 돼요. 제가 가본 공항 중에서는 미국 공항들, 하와이 갔을 때도 공항에서 타는 거는 안 된다 해서 공항에서 좀 멀리 떨어진 별도의 정류장에서 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공항 앞에서 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좀 다른 게 있으니까 우버를 이용하실 때는, 공유 택시를 이용하실 때는 나라마다 다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서 탑승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꿀팁이냐면 우리가 자유여행을 할 때 항공과 호텔을 여러분이 직접 예약해서 가실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말 맛있는 것만 먹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하루의 맛집을 내가 하루에 한 개는 꼭 가야겠다. 예. 그런데 요즘에 또 맛집들 중에 예를 들면 뭐 미슐랭 가이드 같은 데 등재된 유명한 맛집들은 막상 가가지고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꼭 예약을 해야 되는데 뭔가 현지인의 도움이 아니면은 예약을 할 수 없거나 좋은 호텔에 묵지 않으면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느냐?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이용하시면 돼요. 예, 아까 제가 시트구로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세계적인 여행 커뮤니티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해외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하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게다가 트립 어드바이저가 원래 미국 서비스인데 한국어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접속을 하시게 되면 한국어 페이지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나라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음식점을 클릭을 하시면 그 도시의 음식점들이 심지어는 여행자들이 직접 매긴 순위별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 레스토랑이 몇 위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그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약을 하실 때는 시간대가 있어요. 뭐 6시 반, 7시, 7시 반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레스토랑 밑에.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고 원하는 시간대 클릭하시고 몇 명 가실 건지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화면이 떠요. 그러면 거기다가 영문으로 이름이랑 이메일만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메일로 바우처가 하나 옵니다. 그럼 그걸 프린트 하시거나 모바일 담아서 가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예약을 하실 때 트립 어드바이저와 제휴가 된 레스토랑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캡처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저게 지금 파리거든요. 40% 할인, 30% 할인 이렇게 붙어 있는 곳들은 미리 예약하셨을 때 할인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현지 식당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어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하세요. 물론 바우처에는 영어로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번역기 많이 쓰실 거예요, 요즘에. 예, 제가 최근에 대만 여행 갔다 온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대만에서는 지금 샵에서 가게 주인들도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아예 터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대요. 제품 설명할 때. 그 정도로 지금 구글 번역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모바일 번역기 활용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직접 말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최근에는요, 대화 기능까지 나왔어요. 자,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예, 더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아주 간단한 영어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예, 두 번째 기능은 그 마이크 보시면 마이크 옆에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누르시면 이제 이미지를 글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라던가,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어디다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뭐 맛집 가시면 메뉴판 못 읽을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시면은 마치 형광펜 칠하듯이 문지르시면은 그 부분만 인식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읽어내가지고 번역을 해줍니다. 이 기능 꼭 써보세요. 예, 그래서 단순히 말만 번역해 주는 게 아니라 글씨도 읽어내서 번역을 해준다.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상당히 할 일이 많아요. 통만 보내지 마시고, 예, 여행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